노사관계 로드맵 강행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며 몇 주째 급박하게 돌아가던 로드맵 논의가 사회적 대화로 해결을 보지 못하고 파국에 이를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한국노총은 참으로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2일 노사 합의 이후 한국노총은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여러 가지 비난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노사정 어느 누구도 양보하려는 자세보다는 성과나 명분에만 집착하고 있음을 너무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노사정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노사 합의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일부 언론과 단체에서는 한국노총과 경영계가 이해타산에 따라 손쉽게 노사 합의를 했다고 폄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민주노총, 경영계, 정부를 상대로 가장 많이 대화했고 가장 많이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민주노총 조직과도 수없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은 이 부분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측은 전임자 임금 지급 전면 금지에 2007년 1월 1일부터 실시에 대해서 많은 내부적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측과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임자 임금 지급 전면 금지가 결국은 기업의 부담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극적인 합의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영계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복수노조 허용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지만 엄연한 현실로 존재하는 입장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상태로 시간을 허비하다가는 당장 내년 1월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의 처벌 대상이 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복수노조 시대를 맞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법은 1996년 신한국당이 안기부법과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시킬 때 포함된 악법 조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한국의 현실이 감안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조차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범죄 행위처럼 취급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노조 조직률이 10% 남짓한 상황에서 전임자 임금은 금지되고 복수노조만 허용될 경우 양대노총 구도의 조직 경쟁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사업장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노동조합의 조직 경쟁과 대사용자 투쟁은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투적 조합주의로만 일관하는 민주노총에 대해서 복수노조들은 모두 투쟁 경쟁에 나설 것입니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입법은 노조의 반발과 함께 극심한 사회적 갈등만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회적 비용 증가와 함께 국가 차원의 경제 문제도 문제로 비화될 것입니다. 정부 입법안은 노사관계 선진화가 아니라 노동운동 괴멸안입니다. 흔히 노동문제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학자들이 노조 전임자 문제와 복수노조 문제는 서로 연관성이 없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격이 다른 사안입니다. 하지만 노사 간에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에서
두 문제를 따로 풀라고 하는 것은 속모르는 편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무책임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노동계가 전임자 임금 문제를 복수노조의 족쇄로부터 해방시키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더욱 갑갑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은 이것을 너무도 잘 아는 정부가 그런 전문가들의 견해를 앞세워 언론 플레이를 통해 노사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무책임하거나 불순하거나 혹은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한국노총은 ILO 국제노동 기준대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는 전면 허용되고 노조 전임자 임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저희의 분명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봐준다는 생색까지 내며 기업 규모별로 전임자 수의 상한을 제한하는 입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의적인 잣대로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잣대가 합리적일 수 있겠습니까? 결국 대기업 노조의 힘을 약화시켜 노동운동을 사업장 단위 임금 인상 활동으로 묶어두려는 술책입니다. 현재 양대노총을 비롯한 산별연맹의 대표자와 간부들은 대부분 대기업 노조에서 파견되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소기업 노조의 규모는 전임자를 파견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기업 노조의 전임자 수를 제한할 경우 상급된 채 간부를 파견할 노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산별조직 이상의 수준에서 진행되는 노동운동은 위축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만일 정부가 진정으로 산별 전환을 통해서 노조 문제를 돌파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산별 전환을 위한 지원이나 산별단체 교섭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는 오히려 한 발 뒤로 물러서 노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가 파괴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그 책임이 있습니다. 노사관계 로드맵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가 현실을 종합적으로 보고 훨씬 정직해져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의 제도는 잘못된 것이고 반드시 개정을 해야만 무언가 성과를 남긴다는 식의 막연한 이분법적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경협에 의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사고를 버리고 산업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노사의 고민을 수용해야 합니다. 언론이 이해하지 못해 부담스럽다면 언론에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들도 자기 것만 챙기려고 서로 미루는 자세는 버려야 합니다. 진정으로 노사가 같이 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도 솔직해져야 합니다. 조직적 이해관계로 명분만을 내세워 반대하는 자세는 버려야 합니다. 속셈과 겉으로 드러낸 모습이 달랐을 때 또한 남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미온적 태도에 무조건 비판과 투쟁만 하려는 자세는 전 근대적 노동운동의 자세라 할 것입니다. 노사정 모두 진정으로 정직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는 말로는 사회적 대화를 외치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이 주도하는 일방적 노동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실적과 명분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번 사회적 합의는 노사 당사자들의 80% 이상이 찬성하고 지지하는 합의입니다.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일반 국민, 일반 학자들 중심으로 여론몰이를 해가고
또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평가하고 재단하려고 하고 있다면 이는 엄청난 파국을 몰고 올 수밖에 없는 필연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한국노총은 지난 며칠 동안 노사 합의를 수정하려는 유연성을 보이면서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가 노사 합의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음을 통감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정부의 일방적 입법 강행 저지를 위해 단식 농성을 돌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 대표자 회의 결과는 24시간을 유보하고 24시간 후에 단식 농성 등 모든 방법의 투쟁 수단을 강구하고 이를 가장 강고한 힘을 통해서 실천하고자 결의했습니다. 따라서 24시간 동안 최후 마지막 시간을 가지고 노사 정의 진솔하게 현실과 우리나라의 노사정 당사자들의 입장을 감안하여 서로 솔직해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사용자단체와 정부는 한국노총이 파국을 면하려고 하는 진정성과 또 건국 이래 최초로 사회적 타협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진정성을 10분 이하하여 마지막 대화에 임해주기를 천명합니다. 이제 24시간 후 한국노총은 전국 총파업을 비롯한 가장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외면한 일방적으로 로드맵을 처리하려고 하는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2006년 9월 11일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이영훈